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시즌2 일곱 번째 이슈 인사이트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로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또 한번 띄워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반기 IPO를 신청해서 3분기에 드디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 자동차에는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이 두 개의 건설사가 있죠. 현대건설은 상장되어 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장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될 신청을 해놨습니다. 9일날. 그래서 지금 몇몇 증권사들이 이제 나를 주관서를 해달라, 내가 해주겠다. 상장 예정 가격은 얼마냐? 10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사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 현황입니다. 현대건설이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38.6%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돼서 10조 원 정도에서 그 이상의 가치가 되면 현대건설은 즉 4조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11.72%,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1.67%, 즉 합쳐서 23%가 약간 넘는 건데요.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그렇죠. 정의선 회장님이죠. 따라서 글로비스든 어떤 거든 정의선 회장님은 2조 3천억 정도를 운신의 폭을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너스를 선물로 받는 거다. 누가? 현대글로엔지니어링 상장했을 때. 따라서 현대건설은 주식을 팔지 못하겠죠. 대주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정의선 회장님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이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아차가 9%, 현대차 모비스가 9%, 정몽구 회장님이 4.6, 그리고 자사주가 4.5. 결국은 개인 투자자 및 현재 기타 시장에서 제3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은 몇 퍼센트다? 10.02%. 즉 만주가 있으면 1000주밖에 개인들이 안 갖고 있어요. 상장하더라도 정의선 회장님과 그 오너 일가가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즉 그러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호탄이 쏴진 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IPO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님과 정몽구 회장님이 7.6%의 현대모비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부품사잖아요, 자동차에.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를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21%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몽구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는 21%의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34%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6.9%의 현대제철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커머스, 현대카드 이렇게 해서 30%, 50%씩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대자동차가. 즉 현대자동차는 좌총용, 그렇죠? 금융 파트, 우베코,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지배하죠. 34%. 그런데 기아차는 다시 그룹의 최고 머리라고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17%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17.3% 지배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를 5.8%를 지배하고 있어요. 합쳐서 몇 퍼센트다? 그렇죠. 26%. 즉 기아차가 직접적으로 17.3%, 간접적으로 5.8%, 합쳐서 26%의 죄송합니다. 23%의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6%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30%가 살짝 넘네요. 정몽구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님이 지배하고 있는 7%. 따라서 정몽구 회장님과 정의선 회장님이 7.6%, 그리고 기아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17%, 간접적으로 6%, 현대제철을 통해서
23%를 지배하고 합치면 30%죠. 이 30%라는 요건이 뭡니까? 작년 12월 3일 날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의해서 지주사가 되려면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그렇죠. 20%인 현재 지분 구조에서 30%로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SK텔레콤도 25만 원에서 20년 만에 30만 원 돌파한다. 왜? 회사 두 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누구를? 현대건설 21%를. 그리고 현대건설은 다시 현대엔지니어링을 38.6%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정의선 회장님이 11.7%, 글로비스가 또 11.6%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해서 했을 때 현대건설과 합치게 된다면 몸집이 커지게 되겠죠. 문제는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모비스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아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2%대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제철을 지배한 것도 아니고 정의선 회장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전문 경영인이지 대주주가 아닙니다. 왜? 현대모비스 0.7%, 현대자동차 뭐 2.6% 이런 거밖에 없어요. 모비스도 지배하지 못했고 현대차도 지배하지 못했고 기아자동차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6월 달까지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연말에 지주사를 세워서 그렇죠? 현물출자를 해야 양도소득세도 안 내요. 그걸 통해서 현대모비스를 직접 지배하든 기아자동차를 지배해서 간접 지배하든 어떤 형태든지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를 지배해서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글로비스만 붙잡고 있는 전문 경영인에 불과한 겁니다. 대주주라고 볼 수 없겠죠. 즉 외부 적대적 M&A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법률이 공정경제 3법에서 바뀐 거에 요구하는 거 맞추지 못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입니다. 48조 9천억. 오늘 22만 9천 원인 현재 선상에서. 그리고 기아 차 뗐죠. 기아의 시가총액입니다. 34조 8천억.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현대모비스 21% 붙잡고 있죠. 현대차를 28조 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7조 원입니다. 글로비스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것 지분 30% 정도 되는데 다 판다 한들 현대모비스 3분의 1도 못 삽니다. 이쪽은 뭐 더 할라 할 것 없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간은 없고. 그렇죠? 주식은 이 세 개 중에 현대자동차, 기아, 모비스, 특히 현대차를 직간접적으로 빨리 지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현대건설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함으로써 뭐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이쪽을 강화시키겠죠. 현대자동차를 직접 지배하든 직접 매수하든 기아차를 간접을 통해서 매수하든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직접 수합 방식을 통해서 글로비스하고 매집을 하든 어떤 형태든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을 합법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출처를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 최대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건설이 여러분들하고 현대건설 저하고 3만 원대부터 계속 끌고 왔었죠. 보고 있어요. 드디어 5만 원 왔습니다. 1차 목표 가격.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 현대건설이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물론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은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준비 단계,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지분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이 딱 돼가면서 현금이 마련되면 기아차와 글로비스의 합병이라든가 혹은 기아차와 모비스의 합병 혹은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 이런 다양한 선택의 카드를 놓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됐든 글로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엔지니어링 상장하는 이유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 인사이트 박한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상장한다고 가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왔어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오는 동안 정리해놓고 1차 그리고 현대건설로 다 옮겼습니다. 엔지니어링 상장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IPO 9일날 신청했습니다. 주관사 신청했어요. 이제 IPO 신청하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 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몇 퍼센트 갖고 있나요? 그렇죠. 21.43%. 정몽구 회장님이 5%, 정의선 부회장님이 2.6%. 즉 현대자동차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왼쪽으로 현대캐피탈을 통한 현대카드 같은 금융회사를 다 지배하고 있고 좌총용 우베코, 오른쪽으로는 누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아차를 지배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배해요?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품사들 다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그런데 현대차를 먹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현대차는 누가 지배합니까? 모비스가 21%를 지배합니다. 다 합치면 몇 퍼센트? 29.38%.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만 장악하면 현대자동차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현대모비스 21%, 정몽구 회장님과 합치고 정의선 회장님과 다 합치면 몇 프로? 29.38%. 즉 30%에서 1% 부족한 상태인데 요거 1%만 채워놓으면 현대자동차를 30% 지배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제 3법, 정부가 요구한 공정경제 3법도 충족시켜가면서 순환출자구조도 완성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40조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30조 원이 넘는 기아자동차, 즉 80조 원짜리의 현대차, 기아차를 현대모비스까지 포함해서 100조 원짜리 그룹을 현대모비스만 30% 장악하면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전문 경영, 주식이 없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분 30%를 소유하고 힘이 있는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 요건이 완성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번 연도 안에 해야 되느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거 영원히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이걸 면제라기보다는 연기, 주식을 나중에 팔 때까지 뭐에만 주식을 현물 출자할 때 지주사를 세워서 현물 출자할 때 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주사를 세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세금을 안 내죠.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 그리고 그 단계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존의 지주사들은 이제 뭐만 남았느냐? 현금을 마련해서 현대모비스를 사든지 현대모비스를 바로 사기 전에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인 기아자동차를 매집해서 현대모비스의 30% 주주가 되고 다시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30% 지주가 돼서 완전히 현대모비스를 실질 장악하는, 기아를 통해서 간접 장악하든 혹은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직접 장악하든 현대모비스를 실질 장악하고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장악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느냐? 4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현대엠코,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는 3개의 건설사가 있었어요. 현대건설은 누구한테 뺏어온 겁니까? 그렇죠.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님으로부터 받아온 거죠. 왜? 현대자동차의 모태가 되는 개동사옥이니까. 자, 그리고 본인들이 현대건설이 없었을 때 현대엠코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현대건설을 M&A, 적대적 M&A로 뺏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현대엠코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흡수됐습니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엠코 2개 회사를 합친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 2개를 이제 얘를 상장해서 이번에 합치면 몸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2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몸집이 커졌죠. 그 돈을 갖고 정의선 회장님은 아까 보셨던 현대자동차를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지 지배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를 장악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현대자동차를 직접 사는 것보다. 자, 지난 6년간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수주하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GS, 삼성엔지니어링, SK, 대우건설. 대표적인 빅
5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313억 달러, 한국 돈으로 35조 정도예요. 1위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현대건설과. 자, 그래서 요즘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강한 이유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현대 엔지니어링 대비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주니까 올라가고 있고, 현대건설도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했을 때 평가 금액만 4조 원 이상이 챙기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 흐름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이 주식이 높이 올라가야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님 돈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2조 원 생길 게 3조 원 생기고, 그래야 기아자동차 10% 살 거 20% 살 수 있겠죠. 원리대로 따지면. 자,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국내 IPO, 대여급 IPO예요. 상장 예정되어 있는 것들. SKIET 7조 원대, SD바이오센서 8조 원대 상장 예정되고 있습니다. 일진 복합소재, 그렇죠? 수소, 탱크로리 만드는 거 1조 6천억대. 매출액이 1,000억인데 매출액이 겨우 1,000억이에요.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뭐 100억에서 200억대 정도. 자, 그런데 수소 탱크로리 만드는 소재 만드는 건데 1조 6천억 상장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부터 45만 원. 슈팅 나오는 겁니다. 남아있는 또 종목이 누가 있을까요? 코롱 첨단 소재라든가 코롱 머트리얼즈, 첨단 소재가 아니라, 그리고 뭐 코롱 플라스틱, 이런 회사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게임 회사죠. 22조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펍지, 저기 누굽니까?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8조 3천억인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왜? 수주들이 잘 나와서 지금 1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4조 원. 은행주들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 크네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겨우 10조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런 대여급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일단 누구로 보여지느냐? 현대건설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현대건설, 우리 이거 예견하고 작년부터 여러분들하고 32,000원, 33,000원부터 5만 원까지 봐온 거 아닙니까? 싸게 사신 분은 31,000원. 합병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한 다음에 합병이에요. 자, 급하면 우회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1차 수혜주, 삼성 엔지니어링 2차 수혜주, 저평가인 신확산. 그 다음에 있다면 누가 될까요? 왜 상장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정의선 회장님이 최대 수익이 나야 되겠죠. 상장하면 11.7% 갖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 그래도 11.6%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합쳐서 23%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돈이 생기는 거겠죠. 이거 갖고 뭐 할까요? 기아차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기아차를 둘로 쪼개서 기아홀딩스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전체 큰 틀 속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이해하는 큰 수익이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현대건설 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부분 수익 실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7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